아들이 과외 선생님을 보자마자 한 가지 확신이 들었다. 이 여자는 위험하다. 아내를 잃고 3년, 39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뛴다. 김수진, 31세. 단순히 예쁘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여자였다.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현관에서 인사를 나누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다. 보통의 과외 선생님들과는 확실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힘이 됩니다. 아빠, 왜 그렇게 서 있어? 17살 아들 태민이가 나를 이상하게 바라봤다. 정신을 차리고 거실로 안내했다. 태민아, 선생님께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태민이의 인사는 시큰둥했지만 수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태민이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역시 프로는 다르구나. 나는 부엌으로 향했다. 차라도 한 잔 끓여드리자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태민아,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해? 거실에서 들려오는 수진의 목소리가 유난히 부드럽게 들렸다. 다른 선생님들과는 확실히 달랐다. 보통은 이 문제 답이 뭐야? 라고 바로 묻는데 수진은 아이의 생각부터 물어봤다.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 모른다고 답하는 것도 정직한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나는 찬장 앞에서 멈춰섰다. 아이를 다그치지 않고 차근차근 이끌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아내도 저런 식으로 태민이를 가르쳤는데 문득 아내 생각이 났다. 차를 우리면서도 자꾸만 거실 쪽으로 시선이 갔다. 수진이 태민이에게 설명하는 모습, 가끔 웃는 모습, 연필을 잡은 그녀의 섬세한 손가락,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눈은 자꾸만 그녀를 따라갔다. 아, 이제 이해했어요. 태민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 잘했어. 이렇게 하나씩 이해해 나가는 거야. 수진의 칭찬에 태민이가 환하게 웃었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 태민이가 저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언제였을까. 차를 가져다 주면서 수진을 가까이서 보았다. 은은한 향수 냄새와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카락, 베이지색 가디건이 그녀의 어깨선을 따라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감사합니다. 차를 받으며 수진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완전히 반했구나 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2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몰랐다. 수업이 끝나고 수진이 가방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오늘 수업 어땠어, 태민아? 응, 괜찮았어. 다른 선생님들보다 쉽게 가르쳐 주셔서 태민이도 만족스러워 보였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진이 인사를 하며 현관으로 향했다. 나는 뒤따라가며 작별 인사를 나눴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문이 닫히고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다. 거실로 돌아와 태민이에게 물었다. 선생님 어때? 마음에 들어? 다른 선생님들보다는 좋은 것 같아. 이해가 잘 되거든. 태민이의 대답에 나는 안도했다. 적어도 아이는 수진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나였다. 이미 첫 만남에서부터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다니. 과외 선생님일 뿐이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수진이 우리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처음 느꼈던 그 떨림은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강해졌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가 되면 나는 괜히 거울을 들여다봤다. 왜 이러고 있지? 스스로도 우스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다. 평소처럼 수업이 진행되던 중 태민이가 갑자기 연필을 내려놓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태민아, 무슨 일이야? 수진의 부드러운 목소리에도 태민이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선생님, 오늘이 엄마 기일이에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내 손도 멈췄다. 태민이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참으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새어나오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지금쯤 제 공부를 봐주고 계셨을 텐데요. 아빠는 회사 일 때문에 바쁘시고 저는 혼자 공부하는 게 가끔 외로워요. 태민이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17살이지만 결국 엄마가 그리운 아들일 뿐이었다. 수지는 잠시 말을 잃었다. 어떤 위로를 건넬지 고민하는 듯 했다. 태민아,
수진이 자신도 모르게 태민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도 아빠 없이 자랐어. 엄마 혼자 나를 키우시느라 많이 힘드셨지. 수진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평소에는 숨기고 있던 자신의 상처가 태민이의 슬픔과 겹치면서 다시 아프기 시작한 것 같았다. 부엌에 있던 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태민이의 슬픔도 수진의 아픔도 모두 나의 상처와 닮아 있었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가족의 빈자리를 견디고 있었던 것이다. 태민아, 엄마가 안 계신 게 외롭고 슬프겠지만 너에게는 정말 좋은 아빠가 계셔. 아빠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선생님이 봐도 알겠어. 수진이 태민이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덧붙였다. 그리고 선생님이 있잖아. 엄마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내가 외롭지 않도록 옆에서 함께할 수 있어. 태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닦으며 다시 연필을 들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눈빛이었다. 수진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경계심 대신 신뢰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수진이 태민이를 위로하는 모습에서 나는 이 집에 따뜻함을 불어넣어주는 존재를 발견했다. 동시에 수진 자신도 상처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녀에 대한 마음이 더욱 깊어졌다. 선생님, 고마워요.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태민이 말에 수진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를 보며 나는 수진이 단순히 과외 선생님을 넘어서 가족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나에게도 태민이에게도 필요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 수업이 끝나고 수진이 준비물을 정리하는 동안 나는 차를 한 잔 더 내왔다.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한 차였다. 세 사람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한 밤이었으니까. 과외가 끝나고 태민이가 학원으로 향한 후 집안이 고요해졌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태민이의 발걸음이 멀어져 갔다. 평소 같으면 수진도 함께 자리를 떴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신발을 신으려고 몸을 굽혔던 수진이 내 목소리에 동작을 멈췄다. 태민이 시험 대비 전략에 대해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핑계였다. 오늘 같은 날 혼자 있고 싶지 않았다. 수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다시 거실로 돌아온 그녀가 소파에 앉으며 가방끈을 정리하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난 몇 주 동안 마음 한편에 자리 잡았던 묘한 감정이 오늘따라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 나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베이지색 니트 카디건이 그녀의 어깨선을 따라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목덜미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가 부엌까지 전해졌다. 컵을 잡은 내 손에 힘이 들어갔다. 거실로 돌아온 내가 커피잔을 내려놓자 도자기가 받침과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울렸다. 두 사람 모두 그 소리에 순간 몸이 경직됐다. 태민이의 성적 향상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된 대화는 점점 개인적인 영역으로 흘러갔다. 내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을 털어놓을 때 수진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녀 역시 아버지 없이 자란 경험이 있어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알아요. 수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도 좁혀졌다. 처음에는 소파 양끝에 앉아있던 우리가 어느새 가운데로 모여들었다. 수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여 내 이야기에 집중할 때마다 그녀의 향기가 더욱 진하게 퍼졌다. 가끔 느끼는 어른으로서의 외로움이 정말 견디기 힘들 때가 있어요. 내 고백에 수진이 위로의 의미로 내 손등에 자신의 손을 살짝 올렸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숨이 멈췄다. 수진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서로의 떨림이 전해지면서 공기가 무거워졌다. 거실을 비추던 은은한 조명이 두 사람의 얼굴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수진의 뺨에 갖다 댔다. 내 손바닥이 닿자 수진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눈을 감은 그녀의 얼굴에서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느껴졌다. 수진 씨, 내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수진도 조용히 내 이름을 불렀다. 민수 씨,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입술이 맞닿는 순간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만이 들렸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부드러웠던 키스가
점점 간절해졌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수진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고 나는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두 사람의 심장박동이 빨라졌다.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잃은 순간이었다. 오늘은 늦었으니 그냥. 내가 말끝을 흐리며 속삭였다. 수진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안방으로 향했다. 안방 문이 조용히 닫혔고 긴 시간이 흘렀다. 어느덧 새벽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린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만족감과 동시에 민망함이 밀려왔다. 정말 죄송해요. 내가 어쩔 줄 몰라 하자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죄송해요. 수진은 서둘러 옷을 챙겨 집을 나갔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며칠이 지났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어색했다. 수진이 과외를 위해 집에 들어설 때마다 현관에서부터 긴장감이 흘렀다. 나 역시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지 못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놓은 것 같았다. 수지는 태민이와 수업을 하면서도 자꾸만 시선이 부엌 쪽으로 향했다. 내가 설거지를 하거나 차를 우리는 모습이 보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에 든 연필 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 중에도 문득 수진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의 향기, 떨리던 손끝, 그리고 그날 밤의 따뜻함까지. 업무에 집중해야 할 순간에도 자꾸만 마음이 집으로 향했다. 어느 목요일 저녁, 태민이가 학원에 간 후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수진의 어깨가 움찔했다. 이미 예상하고 있던 대화였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입술이 바짝 말랐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날 제가 실수했습니다. 선생님께 죄송해요. 수진도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에요. 저도 실수였어요. 죄송합니다. 두 사람 모두 그날의 일을 실수라고 말했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는 후회하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그 순간이 자꾸만 그리워졌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이런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내 말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미 선을 넘어버린 감정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걸.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났다. 두 사람은 애써 예전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어느 날 저녁, 태민이가 또다시 학원에 간 후 우리는 다시 마주 앉게 되었다. 이번에는 진짜 태민이 학습 상담이었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다시 가까워졌다. 서로를 의식하지 않으려 애쓸수록 더욱 의식하게 되었다. 태민이가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수진의 말에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수진 씨, 내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도 알고 있었다.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결국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향해 다가갔다. 이번에는 실수라고 할 수 없었다. 서로를 원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으니까.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수업이 끝나고 태민이가 학원에 간 후의 시간들이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순간들이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눈치채기 시작한 것이다. 과외 선생님이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있다는 걸. 그 집 과외 선생님, 요즘 밤 늦게까지 있더라. 맞아. 어제도 9시 넘어서 나오는 걸 봤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들려오는 주민들이 수군거림이 내 귀에 들렸다. 가슴이 철렁했다. 수진 역시 마트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홀아버지 집에 젊은 여자 선생님이 늦게까지 있으면 말끝을 흐리는 아주머니들이. 시선이 따가웠다.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두 사람 모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회사에서의 체면을 걱정했고 수진은 과외 선생님으로서의 평판이 염려됐다. 하지만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태민이가 알게 될 가능성이었다. 혹시 태민이가 알면 어떡하지?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태민이었지만 언젠가는 들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관계의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다. 수진과 내 관계가 깊어진 지 3주 정도 지났을 무렵 태민이는 집안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막연한 느낌이었다. 평소보다 아빠가 기분 좋아 보인다거나 수진 선생님이 예전보다 더 자주 웃는다거나 하는 작은 변화들이었다. 어느 화요일 저녁 태민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부엌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식탁 위에 머그컵 2개가 나란히 놓여있는 모습이었다. 하나는 내가 평소 쓰던 검은색 컵이었고 다른 하나는 집에서 본 적 없는 하얀색 컵이었다. 태민이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며칠 후에는 더 확실한 단서를 발견했다. 밤 늦게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던 중 내 방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걸 들었다. 두 사람의 대화 소리였다. 태민이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만 내용은 정확히 들리지 않았다. 다만 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럽다는 걸 느꼈다. 그 다음날 과외 시간부터 태민이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수진이 문제에 대해 다정하게 물어볼 때 태민이는 일부러 고개를 돌리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연필을 탁탁 두드리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수지는 태민이의 변화를 즉시 알아챘다. 평소 순수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는데 갑자기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를 풀다가도 중간에 한숨을 쉬거나 설명을 들을 때도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나도 아들의 변화를 느꼈다. 평소 나를 존경하며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던 태민이가 요즘 들어 말수가 줄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질문에 대한 대답도 성의 없이 했다. 어느 저녁 내가 회사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자 태민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나는 당황했다. 이런 태민이의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수지는 수업 시간 내내 태민이의 시선을 느꼈다. 예전처럼 따뜻하고 신뢰하는 눈빛이 아니라 어딘가 경계하고 탐색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마치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특히 내가 차를 가져다 줄 때 태민이의 반응이 두드러졌다. 평소 같으면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을 텐데 이제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거나 아예 무시했다. 내가 수진과 잠깐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때면 태민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눈에 보였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태민이의 서먹한 태도는 계속됐다. 평소 같으면 수진에게 다음 수업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학교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대화도 사라졌다. 책가방을 정리하는 동작도 평소보다 빨랐고 인사도 형식적이었다. 나는 태민이의 변화를 사춘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17세 나이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지는 달랐다. 그녀는 태민이의 변화가 자신과 나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수진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태민이가 자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아빠와 자신의 관계를 본능적으로 눈치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태민이의 감정적인 거리감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수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관계가 태민이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들의 변화가 내 행동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위험한 관계의 대가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 10시가 넘은 시각 수진의 폰으로 태민이 급한 전화가 울렸다.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려 경찰서에 있다는 것이었다. 정확히는 친구 중 한 명이 편의점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신고를 당했고 함께 있던 태민이도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다. 하필이면 그날은 내가 출장 중이었다. 부산에서 중요한 계약건으로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하고 있던 터라 당장 서울로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전화를 받은 내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묻어났다. 아들이 공경에 처했는데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나를 짓눌렀다. 태민이는 고민 끝에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른 어른 중에서는 그녀밖에 연락할 사람이 없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고 어색했지만 상황이 급박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도움이 필요해요. 수진은 전화를 받자마자 준비를 시작했다. 외투를 걸치고 가방을 챙기는 손길이 빨랐다. 지하철 막차 시간을 확인하고 택시를 잡기 위해 집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서두르는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경찰서 앞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대기실에서 태민이가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평소 당당하던 모습과는 달리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고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수진이 다가가자 태민이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도 이 상황에서는 수진이 유일한 의지처였다. 담당 경찰관의 면담이 시작됐다. 수진은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했다. 태민이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단순히 현장에 있었을 뿐이라는 것, 평소 성실한 학생이라는 것을 조리 있게 설명했다. 그녀의 침착한 대응에 경찰관도 고개를 끄덕였다. 보호자 역할을 대신한다는 설명에 경찰관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과외 선생님이 이런 상황까지 책임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진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며 상황을 이해하게 됐다. 서류 작업이 끝나고 경찰서를 나올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다.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다. 태민이와 수진은 나란히 걸으며 집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태민이는 작은 목소리로 고마움을 표현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그 말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고마우면서도 어딘가 불편한 마음, 의지하고 싶으면서도 거리를 두고 싶은 상반된 감정이 얽혀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태민이의 태도는 여전히 어색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건넸지만 이내 선을 그었다. 고맙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진을 완전히 인정한다는 건 아니라는 뜻이었다. 수진은 그런 태민이의 마음을 이해했다. 17세 아이에게는 감정의 정리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특히 엄마를 잃은 상처가 있는 아이에게는 더욱 그랬다. 그날 밤 내가 부산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수진으로부터 상황을 전해 들은 나는 깊은 감사를 표했다. 동시에 내가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는 미안함도 함께 전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선생님이 계셔서 목소리가 떨렸다. 사건이 해결된 후에도 태민이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수진에 대한 고마움과 동시에 그녀가 점점 가족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공존했다. 특히 아빠와 수진 사이에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한 후로는 더욱 그랬다. 다음날 과외 시간에도 태민이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예의는 지켰지만 예전처럼 마음을 열지는 않았다. 수진은 그런 태민이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아이의 마음까지는 강요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수진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태민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다. 아이의 마음을 얻지 못한 채로는 진정한 관계 발전이 어려울 것 같았다. 경찰서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태민이의 태도는 여전했다. 감사함과 경계심이 뒤섞인 복잡한 시선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과외 시간에도 예전 같은 자연스러움이 돌아오지 않았다. 대답은 했지만 짧고 건조했고 질문도 필요한 것만 했다. 수진은 그런 태민이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자신 때문에 이 집안의 평화가 깨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태민이의 표정을 살피는 일이 많아졌고 그럴 때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다. 어느 목요일 저녁 수업이 끝난 후 수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태민이가 학원에 간 후 나와 마주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수진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다. 제가 이 집에 계속 있는 것이 태민이에게 부담이 된다면 과외를 그만두겠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아픔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나도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태민이의 마음을 무시할 수도 없었고 수진을 붙잡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다.
결국 나는 태민이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 아들의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수진의 결정을 말리지 않았다. 대신 깊은 한숨만 내쉬었을 뿐이었다. 이틀 후 수진이 마지막 수업을 진행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게 문제를 설명했지만 목소리에 묻어나는 아쉬움을 감출 수는 없었다. 태민이도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공기 중에 이별의 기운이 감돌았다. 수업이 끝나고 수진이 교재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태민이가 지켜봤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더 천천히 정리하는 것 같았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수진의 뒷모습이 평소보다 작아 보였다. 태민이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고마웠던 순간들이 떠올랐지만 여전히 마음속 한편에 자리 잡은 불편함을 지울 수는 없었다. 문이 닫히고 수진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다.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태민이는 한동안 현관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 순간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새로운 과외 선생님은 40대 남성이었다. 경력은 풍부했지만 가르치는 방식이 수진과는 완전히 달랐다. 문제 유형을 암기시키고 정답을 맞히는 데 집중했다. 태민이의 사고 과정을 들여다보려 하지도 않았고 격려보다는 지적이 많았다. 태민이는 수업 시간 내내 집중하지 못했다. 자꾸만 수진과 비교가 됐다. 그녀가 문제를 설명할 때의 따뜻한 목소리, 틀려도 다그치지 않고 다시 생각해 보도록 이끌어주던 방식이 그리워졌다. 성적도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꾸준히 오르던 점수가 제자리 걸음을 하더니 급기야 하락세를 보였다. 모의고사 결과를 받아든 태민이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나도 아들의 변화를 느꼈다. 공부에 대한 의욕이 떨어진 것이 눈에 보였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멍하니 어딘가를 바라보는 일이 많아졌다.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 같았다. 어느 저녁 회사에서 돌아온 내가 거실에서 혼자 앉아있는 태민이를 발견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공부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연필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문제집은 그대로 닫혀 있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어딘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 안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 수진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그녀의 향기,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이 집에 불어넣어 주던 온기까지 모든 것이 그리워졌다. 거실 소파에도 수진이 앉았던 자리가 유독 비어 보였다. 그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태민이의 공부를 지켜보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이제는 그런 풍경을 볼 수 없다는 현실이 나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수진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했다. 그녀도 우리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아니면 새로운 학생들과 즐겁게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태민이와 나 모두 깨달았다. 수진이 단순한 과외 선생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가 이 집에 가져다 준 것이 지식 이상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걸까? 수진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어느 금요일 오후, 태민이가 학교에서 받아온 성적 상담표를 들고 집에 들어섰다. 평소 같으면 내가 퇴근하기 전에 책상에 올려두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다.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종이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성적표에 적힌 숫자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수진이 있을 때는 꾸준히 오르던 점수들이 이제는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 있었다. 특히 국어 성적은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다. 담임 선생님의 코멘트도 우려를 담고 있었다. 저녁 무렵 내가 퇴근했다. 평소보다 기운 없어 보이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태민이는 성적표를 나에게 건네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성적이 떨어진 것에 대한 변명이 아니었다. 대신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빠, 수진 선생님이 싫었던 게 아니야. 태민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없는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오는 것이 두려웠어. 나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놀랐다. 태민이가 이미 수진과 나의 관계를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시에 아들이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태민이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다. 자신의 태도 때문에 좋은 선생님을 잃었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집안 분위기까지 무거워졌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표현이었다. 선생님이 경찰서에 와주셨을 때 정말 고마웠어. 그런데도 내가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아. 어린 나이에도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놀라웠다. 며칠이 지난 후 태민이는 직접 수진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의 위치를 알아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일에 적극적이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다. 학원 앞에서 수진을 기다리는 태민이의 모습은 어딘가 어른스러워 보였다.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 수진을 보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예전보다 조금 야윈 것 같은 모습에 미안한 마음이 더욱 커졌다. 수진은 태민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반가운 마음과 함께 걱정도 됐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근처 카페에 앉아 태민이가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경찰서에서 도움을 받았을 때 정말 고마웠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성적이 다시 떨어진 것이 수진 때문이라는 깨달음을 털어놓았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정성이 느껴졌다. 수진은 태민이의 성장한 모습에 감동했다.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 기특했다. 동시에 그동안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에 대한 안타까움도 들었다. 태민이는 조건을 제시했다. 엄마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워요. 하지만 아빠 옆에 있는 것은 인정하겠어요. 대신 두 가지 조건이 있었다. 첫째는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행동할 것. 둘째는 중요한 시험이 끝나면 셋이 함께 식사를 하자는 것이었다. 수지는 태민이의 제안에 눈물이 핑 돌았다. 아이의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기다려준 것이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았다. 그날 저녁 태민이가 집에 돌아와 나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내 얼굴에 안도감과 기쁨이 동시에 스쳤다. 아들이 이렇게 성숙하게 상황을 정리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컸다. 일주일 후 수진이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어색해할 것도 없었다. 태민이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수업에 임했고 성적도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이 한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수진이 끓인 된장찌개였다. 태민이가 국을 떠먹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엄마가 해주던 맛과는 달라요. 하지만 나쁘지 않네요. 그 말과 함께 말이다. 그 순간 수진과 내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나눴다. 완벽한 가족의 형태는 아닐지 몰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 같았다. 태민이는 더 이상 수진을 경계하지 않았다. 대신 아빠의 동반자로서 인정하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어른들의 인생에도 또 다른 시작이 있다는 걸 태민이는 조금 일찍 이해한 것 같다.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건 결코 간단하지 않다. 늘 자식의 동의를 구해야 하니까. 그럼에도 마지막 순간 수진을 받아들이며 한 발짝 어른이 된 태민이의 모습이 참 의젓하게 다가온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 수진은 더 이상 과외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 집이 따뜻한 어머니가 되었다. 태민이도 수진을 엄마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수진이 뭐라고 부르며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사랑을 믿게 되었다. 39살에 만난 두 번째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때로는 가장 위험해 보이는 만남이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되기도 한다. 수진과의 만남이 그랬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들의 과외 선생님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지금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 앞으로도 우리 세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살아갈 것이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한 우리만의 가족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